평범했던 아침. 저는 올해 74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한 뒤로는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삶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빨래를 하고 오후에는 드라마를 보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매일 아침 7시쯤 찾아오는 택배기사 이준호 씨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29살의 젊은 청년인데 벌써 3년째 같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사성이 밝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준호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친손주 같은 존재였어요. 가끔 제가 주문한 무거운 쌀이나 생수가 오면 직접 집 앞까지 올려다 주기도 했죠. 저 역시 준호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가끔 직접 만든 김치나 반찬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준호야, 너 혼자 자취하니까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이거 가져가서 먹어라.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머니 음식 먹으면 힘이 나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의 활력소였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준호 씨만이 유일한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저를 친할머니 대하듯 살뜰히 챙겨줘서 정말 고마웠죠. 때로는 제가 며칠 동안 택배를 받지 않으면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할머니, 요즘 주문이 없으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거예요.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준호 씨를 기다리며 현관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준호 씨와의 만남은 제 하루 일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낌새. 한 달 전쯤부터 준호 씨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밝고 활기찬 표정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혹시 현관문 비밀번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바꾸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라니, 그런 걸 왜 갑자기 묻는 걸까 싶었어요. 아,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러니? 할머니, 꼭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CCTV도 설치하시고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자주 기웃거려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준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우리 아파트는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주민들도 많은데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 씨는 아예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건데요. 상자를 열어보니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이건 왜? 할머니, 이걸 꼭 들고 다니세요. 외출할 때도 집에 계실 때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시고요. 준호 씨는 스프레이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뿌려야 효과적인지까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거니?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아파트같이 오래된 곳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날부터 준호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택배를 전달할 때마다 꼭 안전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면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준호 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지한 표정과 간절한 목소리를 보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호신용 스프레이도 항상 옆에 두기로 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런 준비들이 정말로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의 그날. 그 일이 일어난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쯤 준호 씨가 올 시간을 기다리며 현관 근처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30분이었어요. 준호 씨가 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점검원 조끼를 입고 서 있었어요. 그는 인터폰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가스 점검이라니 그런 공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어디서 나오셨나요? 도시가스 점검팀입니다. 정기점검이에요. 남자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점검원 조끼는 입고 있었지만 준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네요.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점검원이라면 신분증을 챙겨서 다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10분 정도 지나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목소리가 다급하고 높았습니다. 신분증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주저하고 있자 그는 더욱 재촉했어요. 가스 점검 늦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그 순간 준호 씨의 경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기웃거린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진짜 점검원이라면 이렇게 재촉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4. 낯선 그림자. 저는 인터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최성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신분증을 깜빡했다가 가져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상했죠. 그런데 그 순간 화면 구석에 뭔가 스치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그림자였어요. 최성민 뒤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가스 점검에 왜 2명이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1명은 숨어 있는 걸까요? 할머니, 왜 안 열어주세요? 저희 정말 점검 나온 사람들이에요. 최성민의 목소리에는 점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점검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관리사무소에 확인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최성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점검원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괜히 경찰 부르지 마세요. 우리 그냥 들어가서 확인만 하고 나올 거예요. 이건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준호 씨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겠구나 싶었습니다.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의 주인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인터폰 화면에 2명의 실루엣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냥 가스 점검만 하고 갈 건데요. 최성민은 여전히 점검원인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본색이 다 드러난 상태였어요.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최성민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점검원 연기는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문 열어주세요. 그는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러댔습니다. 딩동딩동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저는 그 소리에 머리가 아팠지만 절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성민은 발로 문을 차는 신용까지 했어요. 쿵쿵 소리가 현관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저 사람들이 정말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 숨어있던 사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오태훈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그림자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두 명의 남자가 완전히 드러나 보였어요. 둘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경찰 부르면 더 큰일 나요. 그냥 조용히 문만 열어주세요. 오태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성민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준호 씨가 준 호신용 스프레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뭘 할 건지 알면서 왜 이렇게 나와요? 최성민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준호 씨의 당부를 떠올리며 끝까지 버텼어요.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2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희 집에 가짜 가스 점검원이 와서 문을 열라고 협박해요.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경찰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곧 도움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이 인터폰을 통해 들렸는지 최성민과 오태훈의 반응이 급변했어요. 이런 귀찮은 할망구 같은 이라고. 빨리 가자. 경찰 오기 전에. 두 사람은 욕설을 퍼부으며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인터폰 화면에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6. 사건 이후. 그로부터 약 10분 후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였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에 택배를 들고 온 거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준호 씨는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준호 씨에게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가짜 가스 점검원이 와서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는 것,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것,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최성민과 오태훈의 생김새를 설명하자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준호 씨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경비 아저씨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수상한 차 한 대가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예요. 며칠 전에도 같은 차가 아파트 주변을 돌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그동안 자신이 목격했던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각동을 오가며 뭔가를 살펴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문을 열었더라면. 준호 씨는 말을 끝마치지 못했지만 저도 그 뒤의 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미리 경고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고마워. 할머니,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날 경찰이 와서 조서를 작성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하지만 CCTV 영상과 제 증언이 있어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7. 교훈.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전국에서 가스 점검이나 수리공,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저 같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대요. 문을 열어주면 금품을 털어가거나 심지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준호 씨가 미리 경고해줬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 아이의 관심과 경고가 없었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웃의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준호 씨는 단순히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절대 쉽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는 것, 그것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 씨에 대한 고마움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준호 씨 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앞으로도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